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른바 핵카드를 흔들면서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G7 국가들은 이른바 스위프트라고 하는 금융 결제 시스템에서 이제 러시아를 추방하겠다. 뭐 이렇게 그걸 금융 핵이라고 부른답니다. 금융의 핵폭탄은 그 스위프트에서 제명시켜 버리는 거. 너 나가. 그러면은 국제 교역에서 결제를 할 수단을 잃어버리는 거고 갑자기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고립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제명시키겠다. 그러자 이제 푸틴이 아무튼 업셋 돼가지고 핵카드를 흔든 겁니다. 전략기지 사령부에 경기태세의 돌입 명령 내려서 이제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도 있는 상태로 더 만들어놔라 그런 뜻이겠지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핵을 꼭 사용하겠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협이 되는 명령을 내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6개월 초보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했다. 젤렌스키, 블라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실은 직업이 정치인이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배우였던 사람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처럼. 그런데 6개월 초보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했다. 뭐 나토에 가입한다느니 만다느니 해가지고 러시아를 자극했다 그런 뜻입니다. 6개월 초보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했다. 이재명 후보가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로 열고 닫고 무슨 뜻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대통령 후보에 지금 벌써 2번째 도전이고 심상정은 뭐 4번째 도전이고 안철수도 2번째 도전이고 그리고 나는 이미 성남시장 뭐 경기도지사 11년 동안 정치를 해왔던 사람인데 윤석열은 초보다 초보. 이제 1년 됐나? 1년 안 됐지. 6개월쯤 됐나? 그래서 그 초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윤석열이 중국이나 북한을 잘못 건드리면 우리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 꼴이 날 수 있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이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6개월 초보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했기 때문에 침공을 불러왔다. 이 말에 대해서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제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이 말도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지금 나와 있는 그 4명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말을 제일 잘하고 표현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자타가 공인해 왔거든요. 저런 말을 윤석열이 했다가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오히려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는데 이재명이 표현력이 부족하다고요? 누가 그걸 고개를 끄덕이겠어요? 말 제일 잘한다는 사람인데. 청산유수, 사이다 발언. 본인도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 발언 중에 그러면은 1910년에 한일합방 된 것도 뭐 한국이 일본을 자극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 뭐 이런 말을 대갚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 금요일 날 밤에 윤석열 후보가 거의 3대1로 코너에 몰리더라고요. 그 이재명이 계속해서 안철수하고 심상정 손을 잡고 그 윤석열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 땅을 공격할 것이 100% 분명한 그런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때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말 때문에 선제 타격 4글자만 딱 끄집어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재명, 뭐 심상정, 안철수 이렇게 셋이서 스크럼을 짜고 이제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더군요. 이재명 후보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10만 양병설을 부르짖던 이율곡, 그 다음에 그 전쟁에 대비해서 거북선을 다 만들었던 이순신 장군도 전쟁광이란 뜻이냐?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옳거니?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외구의 침입에 대비해서 10만의 병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이율곡. 이렇게 외구의 위협이 있기 전에 거북선을 미리 만들어 놓은 이순신, 두 사람도 전쟁광이야?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말은 사실은 이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울산 광역시 남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을 하느냐, 하고 싶으면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지. 윤석열 후보가 왜 얼마 전에 한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적폐 청사는 수사 안 하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대답했었죠. 해야죠. 돼야죠. 다만 이제 검찰이나 공수처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도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여권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을 공언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해 오던 끝에 울산에 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고 싶으면 꼭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지. 공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대책위원장이었던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최근에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은밀하게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말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후보들이 마이크를 잡고 이제 연단에 올라가서 물론 머릿속에는 어떤 그 대본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즉흥적인 말도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했던 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을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그걸 비난한다는 것이 이렇게 말이 쓱 나와버린 겁니다. 아니, 대놓고 정치 보복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놨다가 나중에 은밀하게 하는 것이지. 어디서 배운 걸까요? 문재인 정권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가요? 이재명 후보님? 아니면 문재인 정권 하는 정치 보복은 좀 어설퍼서 옆에서 속으로 혀를 차고 있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난 진짜 솜씨 있게 정치 보복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본인 얘기하는 거냐, 나중에 은밀하게 보복하겠다는 것이 본인 얘기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